조선시대의 덕혜옹주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덕혜옹주는 1912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세상을 떠났죠. 한국의 덕혜옹주 또는 조선의 덕혜옹주로도 알려진 덕혜옹주는 한국 조선 왕조의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1912년 5월 25일 광무 황제와 그의 첩 양귀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덕혜옹주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이자 광무 황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영친왕은 고종 황제의 칠남으로 순종 황제와 의친왕의 이복 동생 덕혜옹주의 이복 오빠이다. 고종이 59세일 때 얻은 늦둥이이자 당시 유일한 고명딸이어서 덕혜옹주는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일화도 있다. 고종이 아기였던 덕혜옹주를 보기 위해 입실했을 때 마침 유모 변복동 상궁은 누워서 덕혜옹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변 상궁은 일어나 예를 갖추려 하였지만 고종은 덕혜옹주가 놀라거나 울까 봐 유모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천하의 황제 폐하 앞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변 유모뿐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덕수궁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덕수궁의 꽃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덕혜는 1921년에 이복 오빠 순종이 내려준 작호인데 그 이전에 따로 이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인지 훗날 대한민국 호적에도 이덕혜가 성명으로 올라갔다. 덕혜옹주의 삶을 다룬 여러 매체에서도 황녀 이덕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덕혜옹주는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한제국의 황녀였던 적이 없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라는 그녀의 타이틀은 사실 틀린 셈이었다. 대한제국에는 황녀가 없었고 조선의 마지막 왕녀는 철종의 외동딸인 영혜옹주였다. 1925년 13살인 덕혜옹주는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왕족과 화족의 영예들이 다니는 학교인 여자가쿠슈인에 편입학되었다. 영친왕 내외는 덕혜옹주가 아카사카 저택에서 지내며 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희망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옹주는 고향을 떠나자마자 가쿠슈인 내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얼마간 잠시 영친왕과 본인이 덕혜옹주를 데리고 지냈었는데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고 한다. 구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에서는 왕공족이라고 해서 황족도 아니고 화족도 아닌 애매한 취급이었는데 그것이 호칭에서도 드러난 것. 하지만 화족 영예는 물론이고 황족 영예들도 다니던 가쿠슈인에서 그부들에게 님이라고 불린 것은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가쿠슈인, 히노대 소학교, 사관학교 등의 일본 학교에 입학한 조선 황족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맨 앞자리에 앉아 그부들과는 다른 재질의 넓은 책상을 단독 사용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쿠슈인은 이미 특권층인 일본의 황족과 화족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었다. 덕혜옹주의 어린 시절은 비극과 정치적 혼란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덕혜옹주는 일본어, 영어,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성, 예술적 재능, 그리고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덕혜옹주는 또한 그림과 서예와 같은 한국의 전통 예술에 숙련되었습니다. 1925년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덕혜옹주의 삶은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궁정과 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음인 황태자도 1926년에 사망했을 때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덕혜옹주의 운명은 1930년 일본 당국에 의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의도는 그녀를 그녀의 남아있는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녀에게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덕혜옹주는 힘든 삶을 경험했고 어려움에 직면했고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후 덕혜옹주는 1962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쯤 한국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군주제는 폐지되었고 한국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 남한에서 은둔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에 덕혜옹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남아있는 충신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89년 4월 21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혜옹주의 인생 이야기는 대중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20세기 초 한국의 식민지화와 정치적 격변의 비극적인 결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 영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작품의 주제가 되었고 그녀의 기억과 조선 왕조의 유산의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결혼과 후예 덕혜옹주는 1931년 일본 귀족인 소 다케유키 백작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사의 공주와 유키 공주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녀는 1953년에 타케유키와 이혼했습니다. 마사의 공주는 한국 외교관과 결혼했고 유키의 공주는 일본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투쟁 일본에 있는 동안 덕혜옹주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향수병을 포함한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헤어졌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시도는 일본 당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보존 그녀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덕혜옹주는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서예와 같은 전통적인 한국 예술을 계속해서 연습했고 또한 한국 옷과 공예품들의 컬렉션을 유지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덕혜옹주의 일본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신분열증을 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경험한 트라우마와 외로움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수년에 걸쳐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한국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과 인지도. 말년에 덕혜옹주의 이야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식민지화가 왕실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증가는 그녀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더 잘 돌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레거시. 덕혜옹주의 일대기는 일본 점령 시대 한국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왕실의 투쟁과 그들의 궁극적인 권력 상실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그녀는 회복력과 한국인의 영원한 정신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송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후 덕혜옹주는 1962년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사람들이 일본에서의 그녀의 어려운 삶에 대해 알게 되면서 대중의 큰 관심과 동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과의 재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덕혜옹주는 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그녀의 오빠 순종 황제와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헤어지고 나서 진심 어린 재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 황제는 그들이 재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활 및 치료. 덕혜옹주는 일본에 있는 동안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를 재활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시설과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았고 그녀의 상태는 면밀히 관찰되었습니다.
문화 기여. 덕혜옹주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악, 춤, 그리고 문학을 홍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전통 의상과 공예품을 되살리고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역사적 의의. 덕혜옹주의 생애는 한국 역사와 조선 왕조 말기의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그녀는 일본 점령의 격동기를 겪은 왕족의 마지막 일원이었고 한국이 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왕실의 경험과 식민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조명합니다. 기념 및 문화적 표현. 덕혜옹주의 삶은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는 그녀의 삶과 투쟁을 그린 전기 드라마 마지막 공주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그녀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국내외적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유산은 회복력, 인내, 역경에 직면한 한국인의 지속적인 정신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의 관계. 덕혜옹주는 그녀의 아버지인 광무황 제5종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대부분을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지와 가끔 방문을 통해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광무제는 덕혜옹주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안녕을 걱정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일본에 있는 동안 덕혜옹주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예술과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 문학과 그림 모음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유지했고 적극적으로 그녀의 한국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본 간호사와의 우정. 덕혜옹주는 일본에 있는 동안 그녀를 돌보았던 모리 타케야마라는 일본인 간호사와 가까운 우정을 쌓았습니다. 모리 타케야마는 덕혜옹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녀의 투쟁 동안 감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그녀가 죽기 1년 전인 1988년 덕혜옹주는 한국 국회의원에 의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지명은 그녀를 평화와 회복력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한국 식민지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념과 휴식처. 덕혜옹주를 기리는 기념비가 서울 창덕궁 정원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과 유산에 대한 헌사 역할을 합니다. 덕혜옹주의 유해는 그녀의 조상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 왕릉에 묻혔습니다. 역사적 화해. 덕혜옹주의 삶과 경험은 한일 간의 역사적 화해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 나라 사이에 공유된 역사와 과거의 부정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계속 영감의 원천이자 역경에 직면한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적, 정치적 변화의 흐름에 휘말린 개인들이 직면한 개인적인 투쟁을 강조하며 그녀의 유산은 식민지화의 지속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 교류. 일본에 있는 동안 덕혜옹주는 문화 교류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예술가, 지식인, 그리고 일본 왕실 구성원들과 교류하면서 그녀가 다른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리움. 덕혜옹주는 일생 동안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 궁전,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의 친숙한 환경을 깊이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갈망은 그녀의 생각과 글에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정치적 행동주의. 그녀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덕혜옹주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그녀의 정치적 견해와 열망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 덕혜옹주의 삶과 투쟁은 많은 한국 작가들과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소설, 시, 회고록을 포함한 수많은 문학 작품에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글들은 그녀의 회복력, 식민지 시대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합니다. 사후 인식. 최근 몇 년 동안 덕혜옹주의 기억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그녀의 개인 소지품과 공예품을 보여주는 기념 전시회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는 그녀의 삶을 조명하고 그녀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화적 상징성. 덕혜옹주는 조선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견뎌낸 고통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의 더 큰 이야기를 대표하며 독립과 정체성을 위한 한국의 투쟁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역경에 직면한 개인의 회복력과 조국에 대한 희망과 그리움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유산은 복잡한 역사와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에 계속 영감을 주고 사로잡습니다. 문화 부흥 노력. 덕혜옹주는 한국 전통 문화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악, 춤 그리고 의식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한국 문화 전통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패션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은 한국 패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잡한 자수와 선명한 색상으로 장식된 한국 전통 한복과 액세서리에 대한 그녀의 선호는 많은 한국인들의 패션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패션 감각은 계속해서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국가적인 자부심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유산. 덕혜옹주의 삶은 비극과 개인적인 고난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치적 갈등, 식민지화 그리고 문화유산의 상실로 인한 인명피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회복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의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화외교. 덕혜옹주의 일생은 한일 문화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된 역사적 이야기로 보여줌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연구. 덕혜옹주의 생애는 그녀의 전기의 세부 사항들을 파헤친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삶의 측면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녀가 살았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기념행사. 덕혜옹주를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삶, 업적 그리고 문화적인 공헌을 강조하는 전시회, 강의 그리고 공연을 포함합니다. 이 행사들은 한국 역사에서 그녀의 중요성과 그녀의 지속적인 유산에 대해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혜옹주의 삶과 유산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기여, 역경에 직면했을 때의 회복력,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 정신에 대한 영감과 성찰의 원천이 됩니다. 대한독립운동과의 관계. 덕혜옹주는 일제에 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 대의를 지지했고 한국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비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그녀의 지지는 그녀의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식민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려는 그녀의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문화활동.
일본에 있는 동안 덕혜옹주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일본 통치하에서 한국인의 공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문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미술 전시회, 전통 공연, 그리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조직했습니다. 제일 한국인 커뮤니티와의 교류. 그녀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덕혜옹주는 일본의 한국인 사회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했고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만났고 한국 독립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제공했습니다. 희망과 저항의 상징. 덕혜옹주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희망과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독립과 국가 정체성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고취시키면서 한국 국가의 투쟁과 회복력을 대변했습니다. 사후의 인정과 명예. 최근 몇 년 동안 덕혜옹주는 그녀의 공헌과 희생으로 사후에 추서되었습니다. 2001년 그녀는 한국의 독립과 문화 보존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삶과 유산은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공유된 역사와 한국인의 지속적인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국가적 자부심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투쟁과 희생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혜옹주의 한국 독립운동에서의 역할, 일본의 한인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희망과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그녀의 지속적인 유산은 한국 역사에서 그녀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일본 식민지 시대 동안 한국인이 직면한 투쟁에 대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 황실과의 관계. 일본에 있는 동안 덕혜옹주는 일본 황실의 구성원들과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히로히토 천황쇼와 천황과 고준 황후와 친분이 있었고 사교적인 자리에서 가끔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황실과의 교류는 제한적이었고 그녀는 주로 고립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제2차 세계대전은 덕혜옹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고조되면서 그녀는 훨씬 더 큰 고립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치적 풍토는 그녀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전쟁이 가져온 불확실성과 도전을 견뎌냈습니다. 송환을 위한 노력. 덕혜옹주는 일본에 있는 동안 내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녀의 조국에 대한 갈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녀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녀가 가족과 재회하고 그녀가 아끼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건강치료. 그녀가 송환된 후 덕혜옹주는 한국에서 정신분열증 치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병원들이 그녀의 상태를 개선하고 편안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그녀의 치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유산.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책,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그녀의 삶을 묘사했고 그녀의 투쟁, 회복력, 그리고 결단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정체성의 상징. 덕혜옹주는 종종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영원한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동안의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의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격동기 한국인의 투쟁과 회복력을 대표하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치적 갈등의 영향, 국가 정체성의 추구, 역경에 직면한 개인의 불굴의 정신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문화 기여. 일본에 있는 동안 덕혜옹주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예술과 전통을 보여준 전통음악과 춤 공연과 같은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 미스코 백작 부인과의 우정.
덕혜옹주는 그녀의 전 남편인 소 다케유키 백작의 아내인 소 미스코 백작 부인과 친밀한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미스코는 덕혜옹주가 일본에 있는 어려운 시기 동안 그녀에게 감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삶이 끝날 때까지 충실한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위한 노력. 덕혜옹주의 삶과 일제치하 한국 왕실의 경험은 역사적 정의를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식민지 기간 동안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더 넓은 인식과 이해와 인정과 화해의 필요성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 덕혜옹주의 삶은 한국의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소설, 시, 그림, 그리고 연극은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녀의 회복력,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식민지 시대 동안 한국인이 직면한 투쟁을 반영합니다. 현충일. 한국에서는 6월 23일이 덕혜옹주 현충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그녀의 기억을 기리고 그녀의 삶과 공헌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 행사와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에서 그녀의 중요성과 그녀가 남긴 영원한 유산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희망과 단결의 상징. 덕혜옹주는 한국인의 희망, 단결,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함없는 정신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개인들이 그들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도록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보궐력, 문화 보존, 정의 추구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유산은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과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고 말고. 덕혜옹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 덕혜옹주는 1895년에 암살당한 어머니 민비명 성황후와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덕혜옹주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일생 동안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과 지적 탐구. 덕혜옹주는 일본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고 일본어, 영어, 역사,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지적인 추구와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종종 책과 시에 몰두했습니다. 개인적인 도전과 비극. 덕혜옹주의 삶은 개인적인 도전과 비극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가족과 고국과의 오랜 이별 외에도 그녀는 건강 문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녀가 일생 동안 짊어진 짐들을 가중시켰습니다. 원예에 대한 관심. 덕혜옹주는 일본에 있는 동안 원예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식물과 꽃을 가꾸는 것, 자연에서 위안과 평온을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화해의 유산. 덕혜옹주의 삶과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그녀의 삶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은 두 나라 사이에 공유된 역사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인식.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덕혜옹주의 삶을 계속 탐구하며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그녀의 이야기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합니다. 이 진행 중인 연구는 그녀의 경험과 그녀가 살았던 역사적 시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합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매혹과 공감, 성찰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투쟁, 개인적인 성취, 그리고 조국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은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집단 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형제들과의 관계. 덕혜옹주에게는 그녀의 형제 영친 왕세자와 의민 왕세자를 포함한 여러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들과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형제 자매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고 그들의 재회를 갈망했습니다. 결혼과 이혼. 덕혜옹주와 소 다케유키 백작의 결혼은 일본 식민지 정부가 정치적 동맹으로 주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들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1926년에 이혼했습니다. 이 이혼은 덕혜옹주의 개인적인 투쟁과 고립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귀국 후년 1962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덕혜옹주는 창덕궁에 거주했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은둔과 건강 문제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림, 서예, 그리고 궁전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덕혜옹주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보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인 장소와 유물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사후의 명예와 인정. 1989년에 세상을 떠난 후 덕혜옹주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녀의 공헌으로 사후 투서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1997년 그녀는 사후 한국 정부에 의해 덕혜옹주라는 칭호를 수여받아 한국 역사에서 그녀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회복력과 국가 정체성의 상징. 덕혜옹주는 한국인의 회복력과 국가 정체성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투쟁은 조선 왕조와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이 직면한 도전을 요약하며 세대들이 그들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덕혜옹주의 일대기는 불굴의 인간 정신, 문화 보존의 중요성, 민족 정체성 추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희망, 회복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의료. 덕혜옹주는 일생 동안 정신건강 문제, 특히 정신분열증과 씨름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치료 방법을 포함하는 그녀의 상태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질병에 대처하는 데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일본에서의 그녀의 세월 동안 덕혜옹주는 그녀의 조국인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그녀의 갈망과 가족과 문화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타격은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대한독립운동가와의 관계. 덕혜옹주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대의를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녀와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한국을 보고 싶은 그녀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삶과 경험은 한일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적 불의, 화해, 그리고 과거로부터 인정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두 나라 사이의 대화와 이해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 보존 노력.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덕혜옹주는 한국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정체성과 유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전통 예술, 공예,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추모와 곡물. 덕혜옹주는 한국의 다양한 곡물과 기념비를 통해 존경받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기억을 보존하고 대중들에게 그녀의 삶과 기여에 대해 교육하는 데 헌신하는 조각상, 전시회, 문화행사가 포함됩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개인적인 투쟁, 조국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자와의 우정.
덕혜옹주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이방자와 친밀한 우정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왕조의 마지막 남은 공주였기 때문에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과 우정을 제공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삶과 투쟁은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술가, 작가,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그녀의 삶을 묘사했고 더 많은 청중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기억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문학에서 문화적 의의. 덕혜옹주의 생애는 소설과 시를 포함한 수많은 문학 작품에 등장해 왔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여정, 그녀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그리고 정체성, 추방, 회복력이라는 더 넓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그녀의 삶의 기록. 덕혜옹주의 생애는 사진, 개인적인 글,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녀의 경험, 감정,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역사적 시기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가족 유산. 덕혜옹주의 가족 유산은 한국 역사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들과 일제강점기 동안 그녀의 가족이 직면한 투쟁들은 한국인의 집단적인 기억을 형성했습니다. 공감과 연민의 상징.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그녀의 지속적인 정신 공감 그리고 동정심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위엄과 우아함을 유지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힘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은혜와 결단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개인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삶과 투쟁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공주로서의 그녀의 경험,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사회적 기대 앞에서 자신의 소속사를 주장하는 그녀의 결심은 그녀의 시대 동안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가족과의 재회.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송환된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과의 재회를 경험했습니다. 이 재회로 그녀는 그녀의 형제들인 영친 왕세자와 의민 왕세자,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재회는 덕혜옹주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기쁨과 감정적인 치유를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선 활동. 덕혜옹주는 말년에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체들을 포함하여 자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자선 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축 보존. 덕혜옹주는 한국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궁궐과 전통 건물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공개 재등장.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덕혜옹주는 때때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인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공주를 잠깐 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녀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문화 아이콘. 덕혜옹주는 한국인의 강인함, 위엄, 그리고 강인함을 상징하며 한국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반향을 일으키며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심을 키워줍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회복력, 동정심,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힘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보존하고 평등을 촉진하고 공감과 연민의 가치를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영감과 성찰의 원천 역할을 합니다. 문화 교류의 유산.
덕혜옹주의 일본에서의 시간과 일본 문화에 대한 그녀의 노출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특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녀가 일본에 있는 것은 한국의 전통, 예술, 그리고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녀에게 일본의 관습과 영향력을 소개했습니다. 덕혜옹주의 영향을 받은 문학작품. 덕혜옹주의 생애는 수많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소설과 논픽션 책 모두 그녀에 대해 쓰여졌고 그녀의 삶, 감정,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다른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녀의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이해에 기여합니다. 정신건강 탐구. 덕혜옹주의 정신건강과의 투쟁, 특히 정신분열증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신적 행복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료실 자료 및 전시회. 편지, 사진, 개인 소지품 등 덕혜옹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보존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들은 대중들이 그녀의 삶에 참여하고 그녀가 살았던 역사적 시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표현. 덕혜옹주의 삶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려졌고 그녀의 이야기를 더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그녀의 삶을 둘러싼 감정, 투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녀의 지속적인 유산에 더욱 기여합니다. 희망과 정체성의 상징. 덕혜옹주는 희망의 상징이자 한국인의 회복력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체성,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정신의 상징으로서 개인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녀의 경험에 대한 더 많은 탐구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역사적 이해, 문화적 교류, 그리고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의 추구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순종과의 관계. 덕혜옹주는 조선 왕조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그녀의 아버지 순종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유대감은 그들이 잠시 재회했을 때 그들의 서신 교환과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패션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스타일과 패션 선택은 한국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한복과 독특한 액세서리는 현대 디자이너들과 패션 매니아들에게 그녀의 스타일의 요소들을 현대적인 한복의 해석에 통합하도록 영감을 주면서 상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논란과 역사적 해석. 덕혜옹주의 생애는 다양한 해석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의 복잡성과 그녀가 살았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그녀의 삶에 대한 다른 역사적 설명과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탐구하고 분석합니다. 정신건강 담론에 미치는 영향. 덕혜옹주의 정신건강과의 투쟁은 한국 사회의 정신질환 담론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을 조명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대표. 덕혜옹주는 창덕궁 달빛기행과 같은 한국의 문화축제 동안 존경받고 기념됩니다. 이 축제들은 종종 그녀의 삶, 업적,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을 보여주는 공연, 전시회, 그리고 재연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민통합의 상징.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국민의 단결, 회복력,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견뎌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조국과 국민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한국 국민들 사이의 통일감과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킵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계속해서 매력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여행, 문화적인 기여,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은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인간 정신의 힘과 문화유산의 힘에 대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역사적 의의. 덕혜옹주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본의 식민지화와 현대로의 전환으로 특징 지어지는 한국 역사의 격동기 동안 한국인이 직면한 투쟁과 도전을 구체화합니다. 한국 정체성의 상징. 덕혜옹주는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한국 문화 보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역경에 직면한 그녀의 회복력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들의 유산과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여성적인 힘의 상징. 덕혜옹주의 삶은 여성적인 힘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그녀에게 부과된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 결단력, 그리고 그녀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보여주었고 세대를 초월한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문화외교. 덕혜옹주의 삶과 경험은 한일 문화외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양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상호 이해와 대화를 촉진했으며 역사적 화해와 공동 유산에 대한 논의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이니셔티브. 덕혜옹주의 유산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계획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장학금, 연구 보조금,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은 한국 유산의 연구와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념행사. 덕혜옹주의 기억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녀의 삶, 업적,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전시회, 공연, 그리고 의식을 포함합니다.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계속 사로잡고 영감을 주며 인간 정신의 힘, 문화유산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의 영원한 유산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삶은 한국 역사와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국가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덕혜옹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되세요.